제가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강의를 했어요. 그 내용 중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그때 강의를 들으셨던 한 학부모님께서 며칠 뒤에 이런 고민을 저에게 토로해 주셨어요. 강의를 들은 이후에 처음으로 챗GPT를 들어가서 사용해 봤는데 강의 때 봤었을 때는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첫 번째 질문 이후에 대화를 쭉 이어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 이러한 고민이셨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작성 팁대로 자신 있게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첫 대답 이후에 난과대에 봉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분부터 좀 더 효과적으로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까지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어떻게 유도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미래 기술로 내 아이 키우기. 안녕하세요. 미래 ITV입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많은 분들께서 그 첫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세요. 저도 그럼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프롬프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입력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인공지능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질문의 배경이나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거죠. 반대로 인공지능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지금부터 청소년 상담 전문가야 라는 식으로 역할을 부여해주면 전문적인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질문을 입력해주는 거예요. 막연하게 질문하면 막연한 답변밖에 돌아올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놀이 활동이나 방법을 5가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의 형식, 수준, 분량 같은 것들을 지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표 형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라던가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답변해 주세요 라고 답변 수준을 지정해 준다던가 짧게 요약해 주세요 등의 답변 분량을 지정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프롬프트 작성 팁대로 자신있게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첫 질문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답변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첫째, 내가 원하는 답을 한 번에 콕 집어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뭐랄까 하나마나한 혹은 두루뭉술한 이런 답변을 얻을 때 일단 실망을 하게 됩니다. 둘째, 두루뭉술한 답변이 싫어서 더 꼬치꼬치 파고들다 보면은 답변 내용이 양적으로 너무 많아지고 가지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번입니다. 이 내용들을 계속 읽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셋째, 답변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눈에 띄었을 때 답변 신뢰도가 그냥 확 떨어져요. 이럴 바에는 아예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들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각 3가지 상황별로 원인과 대처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원인은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경우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가와 상담할 때에도 원하는 그런 명쾌한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잖아요. 저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던가 현재 상황이라던가 마찬가지예요.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핵심을 찌르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구체화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질문이 따로 있고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볼 질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즉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질문들은 굳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특히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네이버가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보다는 더 나은 답변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또 어떤 때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보면 좋을까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순한 정보 검색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한다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맞춤형 정보를 검색하고 싶을 때,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자료조사하고 싶을 때 더욱 강점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해볼게요. 단순히 제주도 맛집을 검색하는 것보다 3박 4일 제주도 가족 여행 코스를 추천해줘 라고 질문을 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가족의 구성원, 여행의 목적, 예산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맞춤형 여행 코스를 제안해 줄 수 있어요. 반면에 팩트, 그런 사실이나 간단한 정보 검색 같은 것들은 네이버나 구글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에요. 답변의 내용과 가짓수가 많아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지쳐서 대화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예요. 이것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답변 속에서 정보 과부하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소박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냥 빠르게 답변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답변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대안도 많아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읽는 것도 골치 아파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 자체가 부담스럽고 지치게 느껴져서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이에요. 쓸만한 답변을 얻어내기까지 오히려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업무 현장에서 아주 잘 활용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직장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AI가 분명히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주고 요약해주고 일손을 덜어주는 것은 맞긴 한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답변과 결과물을 얻기까지 거쳐야 할 고민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쉽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정보와 대안을 제시해 주겠죠. 근데 그 중에서 나에게 꼭 맞는 정보를 골라내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인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가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팍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질문 하나를 한 개의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계획을 세우면 되겠더라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원래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대화 자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라는 건 아니에요. 메모장이나 노트 펴시고 간단하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항목들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 목표 설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나 결과물이 뭔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의 수학 학습 흥미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아내는 것, 이런 것처럼 목표를 적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의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앞서 목표를 적어봤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을 미리 생각하고 목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상해 보는 거예요. 예상 답변을 준비해 봄으로써 2가지 이득이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가 질문들을 준비할 수 있겠죠. 예상 답변을 준비해 놓으면 인공지능과의 대화 속에서 당황하거나 막막해하지 않고 준비된 질문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서 뽑아낸 질문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을 수 있겠죠. 네 번째, 시간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지 미리 정해야 해요. 시간을 정해놓으면 불필요하게 대화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답변 검증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답변을 어떻게 검증할지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미리 조사해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고 출처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요건 바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계세요. 전문 용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의심스러운 답변, 거짓 답변을 내놓는 이유가 있어요. 태생적인 한계와 성능의 한계,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공지능 문해력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인, 아까 제가 태생적인 한계를 언급했죠? 생성형 인공지능은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과 비슷한 내용을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에서 찾아서 짜깁기 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최신에 나온 챗GPT-4.5가 2023년 10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했거든요. 그 이후 나온 정보는 얘가 모르니까 적당히 그럴듯하게 답변을 꾸며서 말할 수 있어요. 또 자기가 학습하지 않은 내용의 질문을 받는다면 그럴 때도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고요. 태생적인 한계 말고도 모델 성능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대화 맥락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앞서 나눴던 내용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네이버 클로바 X를 쓰실 때 질문이 30개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맥락을 잃어버리는 문제예요. 자, 그럼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제시된 출처가 있다면 그 출처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 출처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출처라면 답변의 정확성을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태생적으로 짜깁기한 답변을 내뱉는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다른 정보와 비교하기. 의심이 드는 부분의 답변을 카피해서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통으로 집어넣고 검색해보세요. 그럼 네이버나 구글이 그 통 문장 중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유사한 검색 결과를 찾아주는데 그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들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전이나 백과사전, 뉴스나 논문, 전문가 블로그 등을 몇 개 클릭해보면 우리가 그 답변의 정확성을 바로 비교하고 검증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화 중에 맥락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대화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답변의 일관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전 대화 내용을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고 요것을 다시 입력해주면서 이어서 말해달라고 요구해보세요. 또는 이전에 필요한 대화 내용만 따로 뽑아내서 새 대화창을 열고 붙여넣기 해준 다음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답변을 믿지 말고 다른 출처를 통해서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은 참고 자료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검토하는 그러한 자세를 반드시 견지해야 합니다. 첫 질문 이후에 마주하게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들 3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기억하시면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더욱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미래ITV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